서울 양천구 구청장을 지내던 추재엽 전 구청장, 얼마 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그 사안이 1985년 추재엽 전 구청장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과연 고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던 끝에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요. 자, 여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제일동포 김병진 씨입니다. 추재엽 구청장 고문했던 것 맞다, 본인이 직접 봤다, 이런 기자회견. 자, 어떤 내용인지 김병진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일본에서 통화하고 계신 거죠? 예, 일본 오사카입니다. 예. 자, 85년 당시에 김병진 씨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85년 당시에는 2년 전에 제가 그 보안사에 잡혀 들어간 다음에 강제로 보안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5년도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사에 잡혀 들어간 건 83년이에요, 그럼? 예, 83년 7월 9일입니다. 그때 왜 잡혀가셨어요? 교포 유학생들은 당시 다 잡혀 들어갔다면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간첩 혐의 이런 걸로? 예. 예. 교포 일본에 있는데 체포를 해서 잡혀가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당시는 영세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제일동포신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예. 그런데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안사에서 강제로 근무하게 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 앞뒤가 안 맞죠, 언론 듣기에는. 예. 근데 제가 그 간첩이라고는 했지만은, 당시만 봐도 그 조작 간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의 경우는 뭐 그쪽 말로는 특별한 인물이라 뭐다, 한국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이 여종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예. 제가 차라리 감옥에라도 보내달라고도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강제로. 예. 보안사 2년간 근무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간첩 혐의로 잡아갔다가, 예. 너 간첩 혐의는 아닌 걸로 해줄 테니까. 아닌 건 아니죠. 아닌 거.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간첩이라고 조작이 된 겁니다. 하려고 하다가. 아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기소는 안 하고. 예. 공소 제기를 안 한 거죠. 대신 2년 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지만은, 고문도 당했고, 고문보다 또 그 이상으로 우리 가족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강제 근무 2년? 예. 네. 그렇게 근무하던 당시에 그러면 추재엽 씨가 같이 근무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추재엽 씨는 수사 5회에 있었고요. 예. 저는 그 수사 1개, 4군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기자가 교포 같은 경우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 제가 통역으로 동원된 곳입니다. 예. 지금 고문 당했다,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라고 한 그 당사자가 누구죠? 그 추재엽 씨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재엽 씨가 나는 고문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문 당했다 한 분이 있잖아요. 일본에 계시는 유지길 선생님이라고요. 예. 그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분이 당시에 보안사에 이제 잡혀와서 추재엽 씨한테 고문 당했죠? 예, 당했습니다. 그걸 김병지 씨가 옆에서 봤습니까? 예, 봤죠. 어떤 고문을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폭력을 휘두른 거는 당연하고, 특히 추재엽 씨 경우는, 바베큐 고문이라고 해서, 예.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감목에다가 달아매고요. 달아매고? 예, 달아매고, 그걸 절대 책상 2개 위에다가 올려놓고, 예.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다리가 위로, 얼굴이 밑으로.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코하고 눈을 젖은 수건으로 덮고서, 그게 추재엽 씨가 그랬습니다. 예. 덮고서 추재엽 씨가 또, 주전대로 고춧가루 물을 붓는 거죠.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통닭구이 비슷하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예. 그러고 물고문, 그것도 고춧가루 물고문 하는 것을 직접 보셨다? 예. 그리고 김병진 씨는 2년 동안 보안사에서 강제 근무한 후에 바로 이제 나와서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 86년 2월 달에 일본으로 갔고요. 예. 6월 1일인데 그날 밤부터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썼어요? 그 과거의 기록을 다 책으로 내셨죠? 예, 그 보안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당장에. 그래서 그 책에 추재엽 씨가 그런 고문을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실명도 밝혔던 거고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일본에서만 출판됐습니까? 한국에서도 출판됐습니까? 한국에서 그 소나무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셨는데, 예. 그날 당장 그 전국 서점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7,800부. 그리고 그 출판사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소나무 유재성 사장님께서는 기명수배를 당했고요.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88년도입니다. 88년. 그러면 김병진 씨는 그때 일본으로 가신 후에는 한국으로 언제 다음에 또 오셨어요? 2000년 5월입니다. 2000년. 네. 그 전에는 한국에 오실래야 오실 수도 없었겠네, 그죠? 그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도 이런 것도 쓰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그런 책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양천구청장 선거를 할 때 추재엽 씨의 맞상대 되신 분이 당신이 이런 고문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일들이 이미 지난번 선거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병진 씨가 와서 기자회견도 열고 그러셨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그 작년 10월 20일날입니다. 작년 10월에.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까지 와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추재엽 씨가 나와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 서면서 자신은 뭐 고문 현장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 김병진은 검거 간첩이다. 예. 책은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 그런 증언을 했대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드셨지만은 여전히 버젓이 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때 후유증 때문에 오른쪽 귀가 고막이 터져가지고 전혀 안 들리시고요. 아이고. 여러 가지 그 병을 얻으셨고 또 뭐 병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그 고통. 예. 그거는 언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더군다나 그 고문 가해자가 허위 증언을 하고 또 그다음에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자료 정리라 그러면 뭐한데 어쨌든 간에 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한때는 추재엽 씨도 자신이 과거에 한 그런 고문 이런 걸 후회하고 뭐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다면서요?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당사자한테도 제가 연락을 했고요. 예. 한번 일본에까지 와서 사과를 드리겠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고문한 수사팀에 있었던 점 사과하겠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판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고문 안 했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고문 안 했고 그냥 고문 팀에만 속해 있었다는 걸 사과하는 척하면서 일본에 가서 유지길 씨를 만나고 그분의 뭐 증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재판에 유리하게 쓰려고 이런 거로군요. 예, 그런 꼼수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정이긴 하겠습니다만. 예. 게다가 우리 증언한 김병진 씨를 검거 간첩이라고 규정한 것도 사실은 그 근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결문에도 명예훼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재엽 씨가 김병진 씨를 고소하고 김병진 씨도 고소하고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1심 판결 결과가 이제 법정 구속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아마도 항소하면 뭐 항소심, 상고심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이제 추재엽 씨가 그 고문 여부가 논란이 되고 쟁점이 돼서 당시에 그 상황을 지켜보신 걸 증언하신 건데, 그 당시에 꼭 추재엽 씨가 아니더라도 보안사에서 그렇게 고문해갖고서 조작한 간첩단 사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있다 말고요. 제가 84년, 85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보안사에서 그 2년 동안 잡은 간첩 중에 진짜 간첩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럼 모두 몇 명이나 간첩으로 잡았어요? 글쎄요, 그 교포 유학생이 1년에도 몇 명씩 있었고 그리고 국내 분들은
소위 말하는 납기 어부들, 예, 예, 예. 그런 사람들도 이러시고 하여튼,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았는데 수십 명은 될 겁니다. 보안사만 해도. 그 수십 명 중에 진짜 간첩은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예, 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경우가 다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 그렇습니다. 84, 85년에 말이죠. 네네. 제가 본 범위에서 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시 재조사해서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하,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가해자한테는 시효가 있어도, 예. 피해자들한테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증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증언에 기초해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몫이 되겠죠. 그 몫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